안녕하십니까 트러스톤 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조선일보 방현철 박사님께서 신간 직장인을 위한 행동 경제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리뷰하고 좀 질문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조선일보에서 일하고 있는 방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에서 또 이런 데스크 일을 주로 보고 있고요. 과외 일로 또 책도 쓰고 번역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은 혹시 어떤 계기나 어떤 이유로 번역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또 몇 권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 책 좀 우연히 좀 알게 됐습니다. 책을 쓰신 분이 이제 마티아스 수터 박사란 분인데,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한 곳에 이제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원래 제목은 리더를 위한 행동 경제학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좀 보니까 이게 단지 리더뿐 아니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다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약간 한국판은 좀 바꿨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행동 경제학 이렇게 해서 한번 내봤습니다. 한마디로 딱 줄여보면요,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일들, 이것의 바탕에 있는 이유들을 행동 경제학의 눈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그럼 행동 경제학이 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텐데, 일반적인 경제학은 합리적인 개인 이런 걸 이제 상정을 하잖아요. 근데 행동 경제학은 그게 아니라 이 생활 속에 실제로 살아있는 개인,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개인들을 상정하고 경제 이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제 살아있는 개인들 알려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실험을 통해서 좀 아는데,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또 실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있는 일들을 종합을 해서 마치 실험처럼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종합을 해서 실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그게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통계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치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걸 필드 실험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수치한 거를 가지고 이게 어떤 그 의도로 했던 그 행동들이 이렇게 결과가 났구나, 이런 걸 이제 찾아낸다는 거죠. 일단 뭐 책을 보시면은 앞부분에 일자리를 찾고 싶으면 시간표부터 짜라 뭐 이런 챕터가 있던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내용이 뭔지 좀 알아보면요, 이게 사실 넛지 이론에 관한 겁니다. 넛지 이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 넛지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해가지고 살짝 팔꿈치로 찌르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살짝 팔꿈치로 찌르는 것 같은 조그만 걸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넛지인데, 이 넛지 이론은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리차드 세일러 시카고대 교수가 만든 이론이에요. 근데 조그만 걸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일자리를 찾고 싶으면 시간표를 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용센터에서 이제 일자리 찾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시간표 짜는 것부터 했더니 이 사람이 다른 일자리 찾는 확률이 높아졌더라.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넛지 이론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넛지 이론 좀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뭐 실한 뭐 정책적 효과를 봤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만 뭐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국내 지자체에서 상습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이제 담장에 꽃 그림을 그렸더니 쓰레기 투기하는 게 줄었더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우리나라에서 이 넛지 정책이 많이 활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마치 뭐 큰 일을 하고 싶으면 일단 일어나서 이불부터 개라, 약간 이런 부모님 말씀과도 좀 비슷한 예.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 다음에 인내심에 관한 그 내용도 있는데, 인내심의 지표 중 하나로 흡연을 보더라고요. 이게 네. 좀 흥미로웠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일단 뭐 측정 지표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다, 인내심이 약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전개하려면 일단 인내심이 강한지 적은지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측정 지표가 필요한데,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인내심이 강하냐 적으냐 이런 측정을 지표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제 이 책에서 UC 버클리대 스테파노 델라비나 교수하고 헤브루대 다니엘 파세르만 교수가 이런 관계를, 이제 인내심과 관계를 찾기 위해서 지표를 하나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인내심 지표인데,
그 중에 이제 이분들이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흡연 여부예요. 담배를 피면은 인내심이 적고 담배를 안 피면 인내심이 많다.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인내심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내심에 대한 지표는 과연 흡연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뭐 저축을 하는지 여부, 이건 뭐 책에서도 그걸 또 이 지표로 또 썼다고 그러고요. 아니면 신용카드 빚, 뭐 리볼빙 같은 걸 쓰는지 안 쓰는지 여부, 우리 뭐 주식 보면 이제 주식 매매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인내심을 또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의 이제 성격을 이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뭐 하나 제시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사회성이 이제 예전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문구가 있던데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사회성이 중요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게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경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성이 더 중요하다, 소셜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될수록 점점 사회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이제 반복적인 일상 업무가 계속되는 그런 업무들은 많이 비중이 줄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직된 계획에 따라서 융통성 없이 수행하는 이런 업무들이 줄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 제조업이다 생각하면은 아침에 뭐 9시에 출근해가지고 그 정해진 공정을 짝짝짝짝 하고 퇴근하고 뭐 이런 식의 구조가 옛날 구조라면, 이런 거는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점점 늘어나냐면, 선진국이 되면 서비스업이 늘어나고, 서비스업이 늘어나면 그 업종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업무를 매끄럽게 조율하고 또 균형과 타협을 찾고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사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점점 중요하고, 이게 실제 사회 행동 경제학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 이런 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농업이나 제조업 기반 사회일 때는 이제 뭐 거의 늘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다가 서비스업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사회성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시대에 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회성, 소셜 스킬이라고 하면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선천적으로 좀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역시 이제 교육하고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점점 현대 사회가 될수록 소위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제 사회 그런 네트워크 속에 점점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 경제학 실험에 따르면은 뭐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흥미로운 건데요. 인내심 많은 사람들이 구직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인내심 많은 사람들은 보수가 좋고 또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까지 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내심 적은 사람보다 빨리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책에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인내심 적은 사람들은 구인을 하다가 그 직장에서 뭐 거절 통보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럼 쉽게 또 좌절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을 좀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되면 이 일자리를 빨리 찾을 것 같은데 금방 또 일을 그만두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이는 결국 이제 장기 실업하고 아예 고용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실험 결과가 있으니까, 결국 인내심이 되게 중요하다. 일자리 찾을 때는 뭐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취향대로 있겠죠.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인내심을 좀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 이제 인내심 많은 사람이 이제 직장을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고 계속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